남해 성담사 선림선원이 1년간의 첫 번째 수행정진에 회항하고 두 번째 용맹정진에 돌입했습니다. 20명의 수자 스님들이 1년간 산문 출입을 하지 않고 하루 13시간 이상 정진합니다. 청화 스님의 사상과 정신이 깃든 무안군 운남면 해운사 일대를 성역화하는 불사가 드디어 첫 삽을 떴습니다. 53억 원을 투입해 내년 개관을 목표로 기념관과 명상관 등이 조성됩니다. 용성 진종조사의 열반 82주기를 맞아 평택 명법사에서 추모달해제가 봉행됐습니다. 불심도문 대종사로부터 부촉을 받은 화정스님은 유훈을 실천해 자비가 가득하길 소원했습니다. 뉴스인뉴스에서는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제60년차 조석주 중앙회장을 만났습니다. 슬로건 마음 모아 하나 되는 대불련의 의미와 5대 공약, MZ세대 포교 활성화 방안을 들어봤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셨습니까? 3월 28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남해 성담사 선림선원이 1년간의 첫 번째 수행정진을 회항하고 두 번째 용맹정진에 돌입했습니다. 1차 결제에 동참했던 12명을 비롯해 총 20명의 수자 스님들이 1년간 산문 출입을 하지 않고 하루 13시간 이상 정진을 이어갑니다. 부산지사 재봉득 기자입니다. 전통 수행 방식에 따라 엄격한 청교를 실천하며 한국 불교 선수행의 전통 계승을 발언한 남해 성담사가 두 번째 용맹정진 결사에 돌입했습니다. 성담사는 지난 26일 조실 진제 법원 대종사와 결제를 발언한 20명의 수자 스님 등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2차 1년 결제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작년에 20분 수자 스님들이 1년 결사를 동참했다가 10일 전에 회항하고 20분이 다시 2년차 1년 결제에 임하게 됐습니다. 올해는 1차 용맹정진을 마친 12명의 수자 스님들이 2차 1년 결제를 이어가고 새롭게 시작하는 8명을 포함해 총 20명의 수자 스님들이 동참합니다. 동참 수자 스님들은 해제일까지 산문 출입을 하지 않으며 대중선방에서 공동숙식을 원칙으로 1년간 새벽 3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13시간 이상 수행정진을 이어나갑니다. 조실 진제 대종사는 뼈골에 사무치는 간절한 마음으로 화두를 챙겨 한국 불교의 새 이정표를 만들어갈 눈밝은 납자로 거듭나길 당부했습니다. 일생 동안 참선을 해도 하도 손이 되지 않은 이가 부지기수다. 너무 하니까 따라서는 이건 안 됩니다. 큰 내가 견성을 해서 출가했으면 이 유종을 밀을 거다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1년 삼가에 대해서 호련히 사물을 보는 찰나에 소리를 듣는 찰나에 법문을 듣는 찰나에 모든 마음 눈이 활짝 열린다. 이것이 부처님을 깨달은 세계다. 그런 얘기예요. 진제 대종사와 20명의 수자 스님들은 앞으로 1년간 옛 조사 스님들의 전통 수행 방식 속에 철저한 창구로 대호 견성을 발언하는 치열한 수행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BTN 뉴스 재봉득입니다. 근데 한국 불교의 선지식 청화대종사는 철저한 수행으로 우리들 가슴 속에 아직도 큰 스승으로 남아있는데요. 청화 스님 고향인 전남 무안군 운남면 일대에 스님을 선양하는 성역화 사업이 드디어 첫 삽을 떴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무건과 장좌불화 등 철저한 수행자의 삶을 통해 큰 울림을 남긴 청화대종사. 일본 유학을 다녀와 고향에 법당과 공부방을 만들고 아이들을 직접 가르친 스승이었습니다. 특히 일반인들도 일상 속 염불수행을 통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스님의 말씀은 아직도 불자들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범부가 사선정에 그냥 비약적으로 막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점점 닦아가다가 이제 어느 정도 기초가 돼야 이제 사선정 들어가는데, 그래도 하여튼 우리가 성불이 길이니까 여러분들이 신심이 사무쳐서 비약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청화 스님의 사상과 정신이 깃든 무안군 운남면 해운사 일대를 성역화하는 불사가 지난 26일 기공식을 갖고 드디어 첫 삽을 떴습니다. 2018년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지 4년 만입니다. 모두 뜻을 합해서 이렇게 큰 불사를 계획을 하고 시작하게 된 점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원만한 불사 회양을 통해서
이 세상이 밝아지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종교를 떠나 지역 출신 인물을 선양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이 사업을 지원한 김산 군수도 참석해 축하했습니다. 종교를 초월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정말 훌륭하게 마무리가 아니라 계속해서 성역화까지 갈 수 있도록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불사를 위해 총 사업비 53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내년 개관을 목표로 기념관과 명상관 등의 건축물이 조성됩니다. 또 3만 평 규모의 해운사 일대를 종합 정비해 역사와 문화가 함께하는 국제적인 힐링타운으로 꾸밀 방침입니다. 청하 큰 스님 박물관을 비롯해서 5여 동을 이번에 이제 신축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큰 스님의 법향이 온 도량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잘 안공하고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키고 스님의 법향을 기리기 위해 사찰과 주민들이 힘을 모아 추진한 청하 스님 성역화 사업. 무안군 운남면 일대가 프랑스 플럼빌리지에 버금가는 세계적인 힐링타운으로 변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 용성 진종조사의 열반 82주기를 맞아 유훈을 실천하고 있는 도량 평택 명법사에서 추모달해제가 봉행됐습니다. 불심도문 대종사로부터 부촉을 받은 화정스님은 용성조사의 삶과 가르침에 눈물로 달해제를 준비했다며 유훈을 실천해 재불보살의 자비가 온누리에 가득하길 서원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독립운동가이자 대각사상으로 불교의 대중화를 이끌었던 선지식 용성 진종조사의 열반 82주기였던 지난 토요일, 용성조사의 대원을 실천하고 있는 평택 명법사에 장엄한 교성곡이 울려 퍼집니다. 명법사는 26일 불심도문 대종사를 비롯해 신도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성조사 82주기 열반대제를 봉행했습니다. 조계종 명예원로의원인 불심도문 대종사는 인연이 없는 중생은 제도하기 어렵다며 용성조사가 이런 인연을 짓기 위해 대각사상을 펼쳤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성조사의 10가지 유언을 실천하고 선양하고 있는 명법사의 공덕을 치하했습니다. 이렇게 용성조사님의 82주기에 이렇게 하면서 그 달해제를 지내면서 역대전 등 최대 조사님의 달해제를 함께 지내신 분이 이 지구상 어디 있습니까? 지난해 4월 서가일의 부촉법 71조로 부촉받은 화정스님은 용성조사는 일제의 어둠 속에서 독립의 씨앗을 뿌리고 만중생의 성불 인연을 펴기 위해 대발언을 세웠다며 용성 진종조사의 대원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육신보살인 도문 대종사에서 이어진 유언을 선양하는데 사부 대중이 앞장서 주길 당부했습니다. 독립의 씨앗을 뿌려주셨고 우리 용성 스님의 13억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온 인류, 온결의 전 인류 만중생들이 성불 인연을 이 땅에 펴기 위해서 대발언을 하셨고 한편 용성 진종조사 대원 명법사 실천에는 이날 용성조사의 유언이 방송을 통해 전 세계에 전해져 화엄의 세상이 펼쳐지길 바란다며 BTN 불교TV에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조사님들, 우리 육신보살님, 명법사 신도님들 모두의 공덕이 오늘 함께 하신 분과 텔레비를 시청하는 모든 분들이 똑같이 복받는 것을 믿고 용성조사 대원 명법사 실천에는 화엄의 꽃을 온누리에 피우겠다는 용성 스님의 유언 실천과 대각사상 선양의 다짐을 새롭게 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지난해 원적이 든 태공당 월주대종사의 88번째 생신을 기념하는 추모달해제가 어제 김제 금산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월주대종사 생전 영상을 시청하며 유훈을 되새기는 자리로 시작한 추모제는 금산사 회주 도영대종사의 헌양에 이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의 헌화, 종사 영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참석한 사부대중은 보살행과 자비행으로 불교의 지평을 넓히며 우리 사회에 큰 발자취를 남긴 스님을 그리워했습니다. 1954년 법주사에서 금호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월주대종사는 총무원장을 2차례 역임하고 나눔의 집과 지구촌 공생회를 설립해 불교의 사회화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조계종 제42회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살림이 금정총림 범어사 금강계단에서 봉행됐습니다. 조계종 계단위원회는 어제 전계대화상 무관대종사 주관으로 비구 72명, 비구니 47명에게 구족계를 내렸습니다. 올해 구족계 수계살림은 코로나19로 별도의 의식 없이 일정을 단축해 당일 입방 수비만 진행하고 비구수계, 비구니 별소 계단수계, 비구니 본단수계를 열고 살림을 파했습니다. 수계법회는 경선 스님이 갈마 아사리, 지연 스님이 교수 아사리, 자광 스님이 존증 아사리를 맡고 수진, 지운, 경성, 덕문, 효명, 경암 스님 등이 3, 4, 7증을 맡아 계단을 증명했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224회 임시회가 중앙종모기관 세입 세출 결산 검사 등을 주요 안건으로 오늘 개원합니다. 오늘부터 오는 1일까지 5일 회계로 개원하는 제224회 임시회는 중앙종모기관과 직영 및 특별분담금, 사찰 세입 세출 결산 검사를 시작으로 중앙종회법 개정안, 단기 출가 특별법 개정안 등 종언종법 재개정안을 비롯해 원로의원 추천의 건, 초심 호계원장 선출 등 인사안도 다룰 예정입니다. 중앙종회는 특히 회기 중인 오는 30일 오후 2시 조계사에서 봉행되는 조계종 제15대 종정 성파대종사 추대법회 원만한 진행을 위해 제224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과 일정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제23회 현대불교 문학상 수상자로 시부문의 김신용, 문숙시인, 소설부문의 최은미 작가, 선문학부문의 무봉 성우대종사가 선정됐습니다. 심사위원단은 김신용의 너를 아는 것, 그곳에 또 하나의 생이 있었다는 불교적 제재와 체화된 사유가 엿보이며 문숙의 불의로는 색즉시공의 진리를 일상에서 발견하는 안목이 돋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최은미의 11월 행과, 점 등은 소설집 눈으로 만든 사람에 실린 작품으로 불교 소설의 전범이라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심사위원단은 성우대종사의 무산스님은 도반인 오연스님에게 바치는 연결사로 오랜 세월 선시의 현대화에 기여한 성우스님께 드리는 상이기도 하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관음사와 사단법인 제주불교 4.3 희생자 추모사업회가 제5회 4.3 추모 위령제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26일 대웅전 앞 광장에서 봉행된 제주 관음사 4.3 추모 위령제에는 주지 허운 스님과 추모사업회 김용범 회장, 4.3 희생자 유족회 오임종 회장, 오영훈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제주도민 7만여 명과 스님 16명이 희생되고 사찰 37곳이 훼손된 제주 4.3은 각계의 노력으로 제주 4.3 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유가족 보상금 지급 및 추가 진상조사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관음사 회주 우경스님은 4.3 영령들께서 언젠가는 이 마음과 저 마음에서 회항할 때가 있을 것이라고 법문했습니다. 지난 5일 뜻하지 않은 화마로 대웅전을 잃은 양산 천성산 용주사가 산신대제를 통해 보건불사 원만성취를 발언했습니다. 용주사 주지 성남스님과 사부대중은 지난 26일 산신각 앞에서 대웅전 복원기도 천도대제를 열고 화재로 소실된 법당이 하루빨리 재건되길 기도했습니다. 상남스님은 주지로서 도량을 지키지 못한 죄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면서 죽을 각오로 기도 정진에 하루빨리 여법한 법당을 마련하고 부처님과 불자들에게 속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용주사는 봄가뭄이 극심했던 지난 5일 뜻하지 않은 화재로 대웅전과 임야 일부가 불탔지만 마땅한 지원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후보자가 출마해 화제가 됐던 제60년차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중앙회장 선거에 조석주 씨가 당선됐습니다. 오늘 뉴스 스튜디오에 조석주 대불련 회장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역대 가장 많은 후보인 3명이 출마한 선거에서 62.9%라는 높은 득표율로 당선이 됐습니다. 선거에 나올 때 슬로건을 마음 모아 하나 되는 대불련으로 내세웠는데 네. 이건 어떤 의미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 지부에서 일반 동아리원으로서 그리고 지회장, 지부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많은 법우님들과 교류를 하면서 정말 좋은 추억과 인연을 쌓았습니다. 19년도 대면 활동을 통해서 이제 전국 각지의 여러 법우님들을 만났었는데요. 그 당시에 함께 웃고 땀 흘리면서 추억을 쌓았던 기억이 정말 제게는 뜻깊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코로나로 인한 대면 활동이 조금 어렵게 되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아쉬웠었는데요. 저는 그때 만났던 인연들과 여전히 연락을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덧 대불련은 저에게 가족 같은 그런 공간이 되었었는데, 저는 다른 법우님들에게도 이제 대학교 생활을 처음 시작한 새내기 법우들에게도 그런 부분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후 다 같이 만나서 마음 모아 하나 될 때 우리의 힘은 그곳에서부터 나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 생각이 마음 모아 하나 되는 대불련이라는 슬로건으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공약으로 크게 5가지 제시를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지회 활성화 사업이랑 지회 지부를 이끌어갈 학생들 리더십 교육. 이거는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인가요? 리더십 캠프, 리더십 연수 같은 경우는요. 먼저 1차, 2차, 3차로 나눠서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마포 석불사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집전 교육과 공동체 프로그램, 그리고 우리 대불련이 어떻게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지 알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법우들에게 조금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말 좋은 기회였는데요. 2차 리더십 캠프는 8월에 있을 영 부디스트 캠프, 즉 여름 캠프를 준비하면서 네. 지회장 그리고 지부장 법우들에게 법등장으로서의 리더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소양들에 대해서 조금 함께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3차 리더십 캠프 같은 경우는 11월, 대불련 행사가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갈 때쯤 내년을 준비하는 차기 법우님들을 위해서 차기 지회장, 지부장 법우님들이 함께 자리를 해서 이제 앞으로의 지부의 활동 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템플스테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부 단위 템플스테이와 영캠프 연합 행사를 통한 이제 학생 불자 교류의 장개최도 공약인데 이거는 어떤 계획인가요? 네, 실제로 작년에 11월 13, 14일 전국의 지회별로 템플스테이가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이때 템플스테이를 참가한 법우들이 너무나도 좋았고 만족했다라는 평가를 해주셨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실제로 저도 이 템플스테이에 제가 지부장 자격으로 참가를 하면서 진행을 도맡아 했었는데, 하면서 법우들이 되게 즐거웠다, 되게 색달랐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한 번 더 진행을 해보고 추운 11월보다는 조금 더 따뜻한 계절에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약 관련된 이야기 잘 들었는데요. 임기 중에 이것만은 꼭 해보고 싶다 하는 그런 계획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대면 위주의 활동을 통해서 법우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리더십 연수, 템플스테이, 그리고 영 부디스트 캠프라고 할 수 있는 여름 캠프뿐만 아니라 소모임 활성화, 마지막으로 지부장단 회의의 대면 활성화 및 각 지부에서 그런 지부장단 회의를 진행하고 순회 개최를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모임 같은 경우는 산악회가 최근에 이제 대불련 법우들을 중심으로 결성이 되었는데요. 많은 대불련 법우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줌으로 회의를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한 번에 잘 모일 수 있는 서울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몇 년간 고착화되다 보니 새로 임명된 지부장 같은 경우는 당연히 서울에서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5월 21일 지광 김동수 열사 추모제와 동시에 저희 지부장단 회의도 광주에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소위 말하는 MZ세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또 체험과 경험을 추구하는 이런 세대에게는 이전과 다른 포교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MZ세대를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오프라인으로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그런 행복과 가치가 너무 많다. 비대면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공간을 초월하는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뭐 메타버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지만 사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실제로 보고 듣고 만지고 느낄 수가 없습니다. 지역법부들이 여법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금전적으로 사실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우리 대불련에서 지금 현재 그래서 이제 항상 후원 모집을 항상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를 이제 혹시 관심 있으신 청년 포교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셔가지고 팝업창이 바로 뜰 거예요 아마. 그래서 거기에서 CMS 후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회장님은 동아대 불교학생 회장 역임하고 네. 군종병을 근무했을 정도로 신심이 동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아버지가 대불련 선배인 걸로도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불교와의 인연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어릴 때부터 사실 할머니, 할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절에 자주 갔었습니다. 그때부터가 사실 계기가 되었던 것 같고요. 저희 아버지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불련 부산 지부에서 그 당시에 이제 수산대였죠. 네. 지금은 부경대인데요. 그 지회에서 부지회장까지 역임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몰랐는데 그렇게까지 열심히 활동하셨다고 하니 저도 그 뜻을 이어받아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캠퍼스 포교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는 대불련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또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BTN 불교TV와 아름다운 동행이 함께하는 경북 울진 강원 산불 피해와 우크라이나 난민 구호를 위해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 홍경자님께서 500만 원을, 이순재, 홍영수님께서 20만 원을, 박수영님께서 10만 6천 원을, 강은하, 정숙혜, 함원홍님께서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이평희님 외에 다수의 불자님께서 정성을 보내주셨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난민 구호를 위해 박선자님께서 20만 원을, 김순남, 김영분, 김영수, 박진희, 정숙지, 이보화, 정수용, 정혜순, 함원홍님께서 10만 원을, 박정덕 외 다수의 불자님께서 보시해 주셨습니다. 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